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계산 작업이죠? 예, 제일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작업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산 작업 포기하시게 되면은 컴마 1급 엑셀 과정에서 점수 얻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고 나신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반복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과정 이해하셔갖고 70점 이상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 1에서 대출 등급, 대출액, 대출 기간을 이용해 갖고 여기 영역의 대출 수수료를 계산하십시오. 자, 그럼 대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라? 기본 수수료. 자, 자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 기본 수수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기본 수수료 없으니까 기본 수수료를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문이 하나 나오겠네요. 요 녀석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면 그렇죠? 50. 그런 다음에 60 미만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연결되어 있었으면 20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0 미만이면 50 주고 그 다음 조건으로 20 이상이란 말은 20 미만이 안 되니까 당연히 20 이상인 애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 미만이면 100 그 외에는 150 그래갖고 if를 두 번 쓰면 되겠죠. if의 중첩 함수. 그래서 if 함수는 요거 갖고 만들어진 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고객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여러분들 어디에? 여기 대출액별 수수료 표를 줬죠? 자, 이 표를 줬었는데 이렇게 표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V룩업일 거고 그런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영역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인덱스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매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하라는 거는 매치하고 V룩업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V룩업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먼저 보통이냐 우수냐 VIP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0 이상에서 여기 사이에서는 1, 2, 3 그러니까 블럭은 이렇게 잡죠? V룩업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어요? 2가 돼야 되겠어요? 2, 3, 4, 5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하는 그 값이 있는 것에 대한 열번호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뭐 갖고 이렇게 0 이상 요거겠네요. 요거 갖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무엇을? 매치를 이용할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매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V룩업은 자, 그럼 V룩업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V룩업은 넣는 칸이 4칸인데 뭐 갖고 따지는 거예요? 뭐 갖고? 보통이냐 고객 등급 갖고 따지는 거 맞으시죠? 자, 고객 등급 갖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표가 들어가는데 기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2면은 여기면은 2, 3, 4, 5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뭐를 쓸 거냐면 매치를 쓰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열번호를 구할 때 그 몇 번째가 해당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매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매치는 뭐 갖고 따지셔야 돼요? 대출 금액 갖고 따지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대출액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오름차순이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매치도 한번 써볼까요? 이 함수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뒤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대출액이 들어갈 거고 그 배열이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따지게 되면 1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매치로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면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V룩업은 2, 3, 3으로 V룩업은 2, 3, 4, 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번호를 정해 주셔야 되겠고 매치는요. 매치는 구하게 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번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랬었을 때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매치만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할 값이 있는 열번호를 정확하게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V룩업에서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매치에서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그렇네. 매치에서 뽑아낸 번째를 더하기 얼마 해주시면 되죠? 1을 하게 되면 만약에 첫 번째 여기 걸리게 되면은 첫 번째에다가 더하기 1이 돼갖고 2가 될 거고 여기가 걸리면 더하기 1을 해갖고 3이 되고 그러면 요 2, 3, 4, 5가 뭐에? V룩업의 형식에 맞아 떨어지게끔 몇 번째 있는지가 결정되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매치를 쓰시되 더하기 1을 통해서 V룩업에 맞는 몇 번째를 찾아내십시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감 오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먼저 는 써갖고 if를 통해서 뭐가?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면은 50. 여기서 또 if 한번 쓰겠죠?
자, 대출 기간이 60 미만이면 100. 그 외에는 150.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고객 등급별 대출액별 수수료를, 그렇죠? 이 녀석 할 때 뭐가 들어가면 돼요? 브이룩업 들어가 갖고, 그렇죠? 자, 브이룩업 들어가 갖고 넣는 칸이 4칸, 그렇죠? 대상은 보통이냐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 요 표를 보니까, 그렇죠? 고객 등급이 들어가네. 그래서 고객 등급 갖고 찾을 겁니다. 기준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이 기준표에서는 F4 눌러야 되는 건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을 거고요. 여기서 매치가 들어가는데 이 매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매치 값에다가 더하기 얼마? 1을 집어넣죠. 그래서 정확한 번째를 찾아낸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수식이 구상됐다면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여기 고객 등급이 문자로 들어가니까 맨 밑에는 정확하게 0으로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기본 수수료 더하기 고객 등급이 등급별 대출 수수료가 완성이 되겠죠. 감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강사 설명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제가 시험장 가갖고 이렇게 자료를 던져주고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저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함수를 많이 다뤄드릴 겁니다. 그 함수를 여러분들 일단 쓰는 방법, 함수를 쓰는 방법과 요령이 이해되셨다면 함수 파트만 조금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유튜브로 속도 조금 올리셔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저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그런 요령을 조금 터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 되시겠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아까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뭐부터 들어가요? 기본 수수료부터 2% 해결을 하자고요. 기본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 기간이 얼마 미만이면요? 20 미만. 는 안 들어간다는 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럼 얼마 줘라? 50 줘라. 세 번째 칸에 갖다 놓고 또 if 한 번 더 들어갑니까? 예, 맞아요. 중첩 if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출 기간이 이번에는 얼마 미만이면요? 60 미만이면요? 얼마 주시면 돼요? 그렇죠. 100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얼마 주시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한 게 뭐예요? 기본 수수료. 그래서 수식 입력줄 찍어갖고 더할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뭐 구하면 돼요? 대출액별 수수료를 구하러 가면 되는데 그때 사용할 함수가 여러분들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좋습니다. 브이룩업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무데나 끌었다 놓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브이룩업으로 제일 처음에 잡아야 될 거는 고객 등급에 따라서 어느 표를 이용할 겁니까? 요 표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 표가. 그렇죠? F4 좋아요. 그런 다음에 1, 2, 3, 4, 5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0 이상에서 요거 99999 미만일 땐 2가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번째로 찾아오면 되는데 아까 번째를 구한 거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준다? 1을 해준다. 그럼 일단 번째부터 찾아오자고요. 뭐를 통해서? 매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치를 통해서 뭐 갖고 찾습니까? 그렇죠? 대출 금액을 어디 범위 내에서? 요 범위죠, 여러분들. 요 범위 내에서 당연히 F4가 들어가야 되는 센스는 이해하실 거고 그런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찾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겠죠.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렇죠? 3이 나오는데 3이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브이룩업 들어가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갖고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있는 겁니다. 왜? 매치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잡고 브이룩업은 보통주부터 잡았기 때문에 매치는 브이룩업보다 빼기 1 한 상태가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시켜줘갖고 정확한 번째를 명시해주고 표시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자로 찾는 거니까 0 써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밑으로 쭉 당기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출 수수료가 나왔다. 재밌으셨죠? 좋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응용해서 매치에서 더하기 1을 준 다음에 브이룩업의 번째를 찾아 나가야 되겠구나. 이 개념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거고 기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의외로 좀 쉬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PMT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대출 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월별.
얼마씩 갚아나가야 되는 개념인가? 자, 고객 등급 대출액 대출 기간인데 얘는 뭐만 이해하시면 돼? PMT만 일단 따져보자고요. PMT가 어떻게 들어가시는 함수죠? 5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가 몇 개만, 3개만 있으시면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5개를 다 준 적이 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이율이 들어가요. 이율이 무슨 단위로 들어간다? 그렇죠. 선생님 월 단위로 들어갑니다. 연 단위 들어가게 되면 나누기 12 해주셔갖고 뭐 단위로 만들어라? 월 단위로 만들어라. 얘는 기간이죠? 얘도 뭐가 들어가요? 얘도 기간인데 월 단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함수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틀이 짜여져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오는 함수들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 노트라고 그래갖고 한 A4 용지 4-5장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PMT는 이렇게 3칸 들어가고 뭐 V룩업은 이렇게 몇 칸 들어가고 여기에 뭐 들어가는지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익혀놓고 함수에 접근한다. 그러면 함수가 쉬워진다.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금액이죠. 내가 빌린 금액.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린 금액이 양수로 나오더라도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대출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이 이건데 근데 문제 한번 보게 되면은 연이율. 자,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자료 중에서 이 자료 갖고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이율을 제공하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없네요. 연이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줄까요? 연이율은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나타나죠. 연이율은 고객 등급이 보통이면 몇 퍼센트를 줄 거고 5%. 그 외에는 몇 퍼센트를 줄 거다? 3.2%를 줄 거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연이율 월이율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이율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이율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if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if 한 번만 쓰면 되죠? 고객 등급이 뭐이면? 보통이면. 고객 등급이 보통이면. 그렇죠? 5% 아니면 3.2%.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이율이 빠질 거고. 근데 이 이율은 무슨 이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연이율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나누기 얼마 해준다. 여기서 나누기 12를 통해서 무슨 이율로 바꿔준다? 원리율로 바꿔준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월 한번 볼까요? 개월은 여러분들 이거 대출 기간이 개월로 아예 나타나 있죠? 이게 만약에 연으로 나타났으면 곱하기 12를 해주셨어야 될 거예요. 제 얘기 맞나요? 근데 이거는 아예 개월로 줬기 때문에 곱하기 12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개월이에요, 개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당연히 아까 그 값 개월을 써주시면 되시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대출금은 제공을 하죠? 여기. 그렇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월 상환액은 이미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첫 번째 함수가 어려웠지 두 번째 함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함수 연습하신 상태에서 개념만 잘 잡고 계시면은 나머지 함수들은 어렵지가 않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배열도 조금 이따 그렇게 어려운 배열 아니에요. 마저 한번 끝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완성하면 되겠죠? 뭘로 돌아오실까요? 자, 엑셀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월상환액 구하러 갑니다. 결국 월상환액은 PMT 함수로 완성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PMT 썼는데 선생님 월이율이 없는데요? 월이율이 없어요. 그러면 월이율 구하러 가죠. 뭘 제공을 해줬어요? 이렇게 연이율을 제공을 해줬잖아요. 연이율을. 그렇죠? 그럼 연이율을 이용해갖고 월이율을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면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요, 선생님? if가 들어갑니다. 맞죠? 뭐에 따라서 고객 등급이 는 뭐이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이면 제 얘기 맞습니까? 몇 퍼센트? 5%. 5%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시겠고 이 녀석을 0.0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 쓰세요. 백분율을 수치로 환산하셔도 되시겠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3.2%가 그렇지 않으면 3.2%가 되죠. 그래서 PMT 함수로 구한 값에다가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월 갚아야 될 개월 수는 그냥 개월로 나타나니까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뒤에 개월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셀 서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20이라는 숫자만 돼 있는 거지 개월은 표시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뿐이지 다 엑셀에서 계산이 될 수 있는 자료 형식으로 집어넣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대출 금액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태에서 뭐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좋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월 상환액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갖고 깔끔하게 구하게 된 거죠.
되셨을까요? 예, 그래서 1번, 2번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3번, 4번 한번 해보러 가볼게요. 자, 원래 화면 돌아오시고요. 3번, 4번입니다. 3번은 배열함수네요. 문제가 뭘까요? 대출 지역과 대출 연도와 지역에 대해서 건수를 계산하세요. 건수니까 여러분들 카운트 줬겠네요. 그런 다음에 조건, 배열을 쓰기 위해서 조건. 그럼 조건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2개가 들어가죠. 뭐 하나? 연도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지역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자료를 봐야 되겠고. 그럼 연도를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열이라는 함수를 줬고, 레프트도 문제에서 지역은 고객 번호의 첫 글자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레프트 함수를 주겠구나. 자, 그러면 함수를 준 이유는 다 이해가 될 거고, 여러분들 이거 뭐부터 쓸까요? 볼 것도 없이 이건 카운트부터 씁니다. 카운트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카운트에 들어가는 배열적 조건을 뭘로 완성한다? if로 완성하는데 그 if 내에서 조건이, 자, if 내에서 이렇게 3칸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조건이 하나 곱하기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 하나, 조건 둘이 들어가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무엇을 개수죠? 요것과 요것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거. 그러면 0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니까 여러분들 0 아니면 1이 돼갖고 곱하기 돼갖고 곱하기 1만 남을 때, 그냥 결과가 1이 남을 때 true가 뜰 거고 0이 나오게 되면 false가 되겠죠. 그랬었을 때 그렇게 나온 값을 여러분들 얼마로 줄 거다? 한 개로 줄 겁니다. 한 건으로 줄 겁니다. 제 얘기 맞나요? 여기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어차피 그렇게 나온 값에다가 1을 하게 되면은 카운트는 1, 2, 3, 0, 나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4개를 세리는 거죠. 숫자 셀만 들어가 있으면, 숫자 값만 있으면 한 개로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1이 들어가도 되고 솔직히 2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개념상 한 개다라는 느낌 때문에 1을 쓴 거지, 숫자 값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배열을 완성하시면 되시겠네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2022년이고 S인 게 몇 개 있습니까? 문제 이해되시죠? 요 칸은 K이면서 2023년도니까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따오고? SKLP는 뭐에서 따오고?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그럼 여기 소문자인데 여긴 대문자인데 괜찮나요? 예, 소문자 대문자를 비교합니다. if에서는. 그래서 소문자랑 대문자랑 글자만 같으면 같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문자 대문자 신경 안 쓰셔도 되시겠고, 연도는요. 그렇죠. 대출일에 있는 연도를 빼오면 되겠죠. 대출일에 있는 연도를 빼와갖고 요 연도와 비교를 해주시면 되네요.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 거죠, 여러분들. 그냥 동시에 이렇게 끄는 방법은 없잖아요.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혼합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밑으로 끌 때는 어떻게? 옆으로 끌 때는 어떻게? 그리고 행고정이냐 열고정이냐의 그 방식별, 끄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혼합 주소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 함수도 완성이 될 겁니다. 제 얘기 이해가 되실까요? 아까 구문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는 카운트부터 시작해갖고 해당되는 거를 한 개로 쳐갖고 그 한 개를 쭉 모으게 되면 개수가 될 거다. 제 얘기 맞나요? 네, 그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개념 이해하셨으면 어려운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열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엑셀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값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 한 잔 먹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드렸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만드십시오. 조금 작게 볼까요? 잘 보이실래나? 뭐 조금 작게 보나 크게 보나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개수 세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부터 들어간다? 카운트부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카운트 들어가서 일단 지우고, 카운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if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배열에 대한 조건을 if로 완성할 거잖아요. if 쓰셔갖고.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닫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 사이에 정확하게 커서 갖다 놓으시고, 먼저 뭐부터 할까요? 연도부터 하고 싶으면 연도부터 하시고, S부터 하시고 싶으면 S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2열부터 써야 되냐, 레프트부터 써야 되냐, 그 순서만 여러분들. 그럼 뭐부터 해도 상관없나요? 예, 여러분들 이해한 만큼 움직이세요. 어차피 앞뒤 순서만 바뀐 거니까. 뭐부터 할까요? 그럼 우리 왼쪽에서 뽑아내는 거, 요 위쪽부터 한번 SK, LP 요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고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뽑아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레프트.
어디에서? 고객 코드에서. 맞나요? F4입니다. 주소를 잘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한 개를 뽑아내요. 어디로 돌아가요? 2% 들어가죠? 그게 요 갈로 잘 보셔갖고 그게 뭐하고 똑같으시면 돼? 그게 S하고 똑같으면 되죠. 밑으로 끌 땐 끌리지 않아야 되지만 옆으로 끌 땐 SKLP. 그렇죠? 2020에 S, 2023에 S. 그래서 밑으로 끌 땐 끌리지 말고 옆으로 끌 땐 끌려라. 어떤 모양이? 예, 밑으로 끌 땐 끌리지 말고 옆으로 끌 땐 끌려라는 얘기. 뭐 행고정 혼합주소 쓰셔야 되죠. 그래서 조건 하나 만들었어요. 말 되죠? 그 뒤에 뭐 붙여주는 거? 곱하기. 그렇죠? 또 가로 열고 닫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뭐 구하러 가면 될까요? 예, 커서는 안에 정확하게 갖다 놔주세요. 정확하게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연도 구하러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연도 구하러 갈게요. 이열함수 쓰셔야 되겠죠? 배열의 특성상 이렇게 이열함수를 쓰셔갖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출일이죠, 뭐. 대출일. 뭐 눌러줘요, 여러분들? 그래요. F4 눌러주셔갖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2%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선생님 뒤에 거 안 보여? 그러면 커서 중간에 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방향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는 뭐가 되셔야 돼요? 2022년 얘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F4를 어떻게 눌러준다? 예, 밑으로는 끌리고 옆으로는 끌리지 않게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1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 셀, 숫자 값을 1을 주는 거예요. 곱하기 해갖고 1이 true가 뜨게 되면 그때 해당되는 값을 1로 줄 거다. 그 1들, 숫자 셀이죠? 숫자 값이죠? 그 숫자 값들을 모아갖고 카운트를 세게 되면 뭐가 될 거다? 네, 맞아요. 건수가 될 거다. 자, 제가 이거 복사해 놨다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카운트 와갖고 이제 뭐 눌러주시면 돼?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는 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면. 되셨을까요? 예, 깔끔하게. 이렇게는 없네요. 그렇죠? 다 합치게 되면 아마 이 순서가 맞아 떨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시면 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이 아니라 제가 다른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5가 들어가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갖고 계산하게 되면 값은 똑같아요. 밑으로 3칸, 그렇죠? 옆으로 밑으로 3칸.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값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숫자 셀을 세리는 게 아니라 1이란 값을 줘갖고 그 1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되더라? 예, 똑같이 값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 쓰시는 게 개념상 이해하기 편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을 쓴 겁니다. 선생님 저 이 뒤에다가 1 안 쓰고 딴 거 써도 돼요? 논리상으로 맞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뭐까지 끝났다? 3번까지 끝났죠? 이제 4번 문제 알아오시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번 함수는. 그리고 함수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들 함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함수가 나왔었을 때, 그리고 시험장 갔었을 때 함수를 풀면서 함수 5개가 깔끔하게 풀리네? 그럼 여러분들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에서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함수를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 시험도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좀 심적으로 여유가 되죠. 아, 엑셀은 통과했고 엑세스만 잘 치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되시겠죠. 엑세스는 엑셀보다 쉬워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엑세스는 엑셀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그 경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엑세스가 쉬울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나머지 거 한번 해보죠. 4번 문제입니다. 표 4를 이용해서 요 영역의 대출 태생별 순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십시오. 자, 순위를 계산하라고 돼 있으면 보통 우리가 순위와 관련된 함수는 뭐죠? 랭크죠. 근데 여기서 랭크를 주지 않고 뭐를 줬어요? 라지를 줬네요. 배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료 보면서 해야죠. 자, 레프트 이해하셔갖고 대출 형태는 대출 종류 앞에 2글자를 분류한다.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신용. 그렇죠? 대출 종류 앞에 2글자를 따갖고 왔었을 때 신용끼리 묶었었을 때 1위 값. 자, 그러면 신용끼리 신용에 해당하는 값들만 다 뽑아내. 그렇죠? 곱하기 1을 해가지고 맞으면은 그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라지를 써갖고 몇 등 값을 찾게 되면 1등 값을 찾게 되면은 신용의 1등 값이 나올 거고 담보의 1등 값이 나올 거고 전세의 1등 값이 나올 거고 옆으로 끌 때 1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게 하게 되면 1에서 라지에서 2로 바뀌면서 몇 등 값이 나올 거예요. 2등 값, 3등 값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어라 왜 씨 랭크를 안 줬어? 랭크 안 주고 라지와 스몰을 통해서 이렇게 1위, 2위, 3위 그 큰 값, 작은 값 아니죠. 큰 값이죠.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내게 하면서 1등 금액, 2등 금액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대신 배열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예. 신용이냐, 담보냐, 전세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지 if라는 함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럴 때도 이렇게 쓰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업무적으로 이런 걸 처리할 때 이런 배열 함수를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에 그게 달라지죠. 그렇죠? 일에 난이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런 함수들 근데 이제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어서 그렇지만 이런 함수들을 우리 실제 생활에도 쓸 수 있으면 편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조건은 그렇죠? 여러분들 뭐부터 씁니까? 라지부터 써요? 아니면 스몰부터 레프트스부터 써요? 당연히 라지부터 써야죠. 우리가 큰 값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라지 쓰셔갖고 두 칸 들어가죠? 자, 두 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몇 번째로 큰 거? 몇 번째로 큰 거는 1위, 2위, 3위. 그렇죠? 얘도 혼합 주소가 될 겁니다.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혼합 주소가 될 텐데 그 혼합 주소 형태만 잘 따라가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몇 번째가 되고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죠.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그렇죠. 뭐에 따라서 앞에 아까 대출 종류에서 앞에 두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신용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곱하기 해갖고 잘 보세요. 얘는 if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if라는 개념 없이 뭐를 조건을 쓰고 여러분들 맞죠?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붙였을 때 이 곱하기의 개념에서 이건 실제 곱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실제 내가 필요한 무슨 범위? 무슨 범위예요? 대출액 범위. 대출액 범위.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신용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랑 곱해요. 그럼 신용에 해당하는 것은 1이 나올 거고 신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0이 나오죠. 그 범위랑 배열이기 때문에 범위랑 곱하게 되게 되면은 대출액이 곱하기 1인 거 신용에 해당하는 것만 값으로 유지되고 0인 거는 곱하기 0에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 남는 거는 신용에 해당하는 값들만 남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큰 값. 그럼 신용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당겼을 때 2가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선생님 얘는 if 안 줬네요. if 안 주고 이렇게도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를 하셔라. 그리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조건이 들어가고 곱하기 내가 계산 범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계산 범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과 범위라고 그럴게요. 결과 범위. 결과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두 글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0, 1, 0, 1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면 1,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0으로 될 텐데 그렇게 된 범위를 이 범위, 이 결과 범위하고 매칭을 시켰을 때 곱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실제로 곱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0, 0, 0, 0 실제 금액, 대출 금액이 나오고 그 대출 금액들 중에서 이렇게 쭉 이런 표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여러분들. 개념 이해되세요? 이 배열을 이루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쓰는 방법 아니니까 이런 함수들의 쓰임법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한번 더 보시고 if 안 주고 저렇게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셔갖고 여러분들 판단하신 다음에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 됐죠? 자, 엑셀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시죠. 완성하러 갑니다. 여기죠? 그러면 아까 뭐부터 쓰셔야 된다고? 아까 함수는 left가 아니라 라지부터 쓰셔야 됩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좋아요. 라지로 갑니다. 자, 라지 쓰셔갖고 뭐가? 가로 열고 닫고 해갖고 뭘로 해주실 거예요? 뭘 해주실 거죠? 조건을 만드실 거죠? 조건이 뭐예요? 왼쪽에서 두 글자가 여기 있는 신용, 담보, 전세, 자금하고 똑같은지 그거 따지러 가셔야 되죠? 그래서 left 들어가갖고 어디 범위예요? 대출 종류 뭐 눌러주죠? F4는 뭐여야 돼요?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밑으로 끌 땐 끌려야 되고 옆으로 끌 땐 끌리지 않아야 되죠? 자, 밑으로 끌 땐 끌리고 옆으로 끌 땐 끌리지 않아야 돼요. 맞죠? 이거 가로가 없어졌네. 자, 여기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배열 하나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곱할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무엇을? 지금 뭐 구하라는 거예요? 대출금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출금 최대 순위에 해당하는 대출금이 이렇게 범위로 들어가죠. F4.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틀렸는지 혹시 감 잡으셨어요? 감 잡으셨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라지에서 조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레프트에서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다시 지우시고. 자, 여기서 F4죠. 그렇죠? 몇 글자를 뽑아내? 두 글자를 뽑아낸 게 헷갈리셨죠? 아까 그렇죠. 여기서 는이 들어간 게 아니라 레프트는 글자 수를 뽑아내는 거지 비교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글자를 뽑아낸 게 어디로 돌아가? 라지로 돌아가 갖고 그렇죠? 이 뒤에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죠? 그게 는 뭐여야 되죠? 요거여야 되잖아요. 신용. 제 얘기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신용 요거를 밑으로는 끌고 옆으로는 끌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만든 조건과 곱할 겁니다. 뭐를? 대출 금액을.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요거는 F4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0이 될 거고 해당되는 것은 1이 나와갖고 실제 대출 금액이 만들어질 거고 해당하는 거에 대한 대출 금액만 뽑아내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거기서 몇 번째로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위에 해당하는 거. 옆으로 끌 땐 끌려야 되고 밑으로 끌 땐 끌리지 않아야 되죠? 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혼합주수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 배열함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됐죠? 그래서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면 1, 2, 3, 4위에 대해서 4위는 없죠? 1, 2, 3위에 대한 값들이 깔끔하게 신용끼리, 담보끼리, 전세끼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함수면 제가 시험장 갔었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정도는 제가 볼 때 한 보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막 어려웠어요. 시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갖고 함수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뭐 남았나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배열함수. 배열함수가 아니죠? 사용자 정의함수 끝내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B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인수로 받는 것은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이네요. 자, 그럼 뭐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인수로 받아갖고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서 엔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요.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서 대출 기간이 그렇죠? 대출 기간이 30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FNB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음 누르고 한자 들어가셔갖고 빈별, 그렇죠? 색깔 없는 별이 되는 거고 또 조건이 똑같은 게 나타나. 그럼 여러분들은 if를 쓰실 거예요? 이 조건 중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이걸 쓰셔야 돼요? 아니면 else if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조건이 똑같게 되면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요 항목이 세부적으로 내가 뽑아낼 값이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되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else if가 돼야 되는 거예요. else if. 그래서 똑같이 요거를 조건화 시켜주고 그러면 FNB고는 별이 되겠죠. 그 외에는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else 들어가면서 FNB고는 공백, 빈칸이니까 공백. 그런 다음에 and if. 그래서 얘는 if를 몇 번으로 완성하는 거다? 한 번으로 완성하는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맞죠? 같은 항목에 대해서 내가 비교값은 같은데 비교하는 부분들은 같은데 나타나는 값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별, 검은 별, 빈칸 이런 식일 때는 뭐를 통해서 if를 연달아 쓰시는 개념이 아니라 뭐뭐인 것 중에서 뭐뭐가 아니라 요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요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셔갖고 if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if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else if가 들어가갖고 밑에까지 완성을 해주신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코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맞는지 볼까요? FNB고 요거는 이제 하시는 방법은 이해가 되실 테니까 어려운 게 없을 거고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대출 기간이 30 미만이면 FNB고는 별. else if가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else if. 그러니까 else if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else가 그 밖에 이런 뜻이에요. 그 밖에. 그 밖에 조건으로 요렇게 된다면 요거. else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그 밖에. 나머지는 이렇게. FNB고는 공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네, 요것도 깔끔하게 끝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원래 화면이 아니라 엑셀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갖다 놓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Alt F11 들어가셔갖고 뭐 들어가세요? 삽입에 들어가셔갖고 뭐 모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감 잡으셨잖아요. 삽입에 들어가갖고 프로시저.
펑션. 그런 다음에 이름은 fn 비고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렇죠? 비고 사이에 들어갈 인수를 반드시 써놓고 까먹지 말고 들어가세요. 자, 문제가 아까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만약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짜주셔야 된다. 요렇게요. 글자 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요런 거 작업하실 때 영자 잘 쓰리세요. 200인지 2000인지. 그렇죠? 그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작업해 주시고 저장하고 한번 빠져나가셔갖고, 어차피 나중에 저장하실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장은 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죠. 내가 만든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비고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신 상태에서 대출 금액 어디? 여기. 대출 기간 어디? 여기. 맞죠? 거기에 따라서 별표냐 까만 별표냐 빈 공간이냐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일단 나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딩상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깔끔하게 문제가 풀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오늘 함수 끝났다. 함수도 예전 때는 한 40분, 50분 이렇게 진도가 조금 나간 적도 있지만 함수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함수 설명도 짧아지게 될 겁니다. 왜? 기본적인 개념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면 그 개념 이해하셔갖고 시험장에서도 자료 분석하시는 능력만 있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함수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되셨죠? 자, 이제 계산 작업까지는 오늘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석 작업하고 기타 작업인데 보통은 기타 작업 1에 차트가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기타 작업 2에 차트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나요? 뭐 기타 작업 1, 2, 3이 순서가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분석 작업하고 차트 작업 해드릴게요. 자, 저는 10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11강 때 분석 작업과 차트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